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3,000달러 횡보, 이더리움 플러스 2%, 리플만 마이너스, 솔라나 도지 에이다 플러스입니다. 나스닥 상승에 비트코인 93,000달러까지 오르긴 했지만 9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강력한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 악재로 인해서 3월 4월 7만 달러 내렸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과 트럼프 태도 변경에 비트코인도 나스닥 따라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관세 협상이 몇 달 만에 끝나지 않고 최소 1, 2년은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3월 시작된 트럼프 관세 충격이 당장에 끝날 게 아니고 불확실한 태도에서만 분위기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반등이 찐 반등이다, 한방에 10만 8천 달러 전고점 넘길 것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93,000달러 고점까지 10,000달러만 더 올려주면 나스닥도 추가 상승에 10만 달러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리플은 장중에 3,200원 상승했지만 역시나 3,5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강합니다. 4,000원, 5,000원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 이번 기회에 오르면 본전이라도 찾겠다면서 매도기에 호시탐탐 노리면서 분할 매도 시작을 했고요. 리플 솔라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 왔다가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 오면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물타기 매수를 하지 4,000원, 5,000원 올랐을 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10%만 더 오르면 되지만 리플 솔라나는 고점까지 30%는 더 올라줘야 되고 고점 돌파는 쉽지가 않고요. 단기적인 단타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 3월 코인 강세장 외쳤던 크립토컨트 주 대표는 10만 달러 돌파 시 강세장 종결이란 발언 오판이다 인정하겠다 트윗을 올렸고요. 3월 20일 비트코인 87,000달러 내려올 때 주기영 대표 강세장 종료되었고 6에서 12개월 약세장 예상된다, 전고점 갱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10만 8,000달러 넘겨서 이번에 11만 달러, 12만 달러 상승하며 비트코인이 본격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의 근골드 따라서 확실한 제2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2006년 근골드 ETF도 상장 3년 지나서나 나스닥 커플링이 종료가 되었지 2008년 금융위 이전에는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주 대표 22년 비트코인 저점 15,000달러 저점도 정확하게 맞췄던 인물이라 10만 달러 올라도 단기 고점으로 재하락 높다는 이야기고요. 트럼프 발언이 2018년부터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연준금리가 올해 많이 내려도 100bp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이 확실히 2018년, 2020년보다는 펀드멘탈 강해졌지만 당장의 전고점 돌파기는 어렵다는 주 대표 판단인 거고요. 주 대표가 말하는 강세장 종료는 폭락보다는 중경투 줄곧 이야기들인 2019년 금리 인하 시기 비트코인 하락 행보와 비슷한 움직임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도 있지만 연준의 금리가 여전히 4.5%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 회사들 당장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대량의 투자 못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역시 2018년 금리 인하, 나스닥도 하락 오면서 연준이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내렸다가 올랐다 1년 이상 장기간 행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나온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때 확실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7만 달러, 8만 달러 구매를 못했다면 아쉬워할 필요 없고 다음에 한 번 더 7만 달러대 내려오면 확실하게 풀매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플러스 2%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고점 QQQ 550달러까지 20%는 더 올라줘야 되고 비트코인이 선반영에 먼저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한방에 오르는 것보다 2018년 여기 구간처럼 석 달간 장기간 서서히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매물대 돌파 위해서 9만 달러, 8만 달러 또 내렸다가 10만 달러 돌파를 노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25일 비트코인 옵션 배팅이 가장 많았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옵션 세력들 마음대로 코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요. 풋옵션과 콜옵션 중 콜옵션 비중이 70% 확실히 더 높은 수준으로 8만 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배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4월 초에도 7만 달러 내릴 것이다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옵션 세력들 움직임대로 가격 등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옵션 세력들 어떻게 코인 시장 예상하고 있는지
보면 4월 25일 여기 배팅이 가장 많고 콜옵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초 되어서는 빅테크 언익도 종료되고 당장의 새로운 호재 어렵기 때문에 5월 말 되어서나 상승할 것이다. 콜옵션 배팅이 4월 25일 수준과 마찬가지로 5월 30일, 6월 27일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얼마나 비트코인 오를지 예상한지 보면 8만 달러, 7만 달러 숏 포지션은 거의 없고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메인이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 이번 9만 3천 달러 반등으로 인해서 10만 달러 핵심 매물대 돌파 시도하다가 나스닥 따라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에서 보면 피보나치 23669 반등은 했지만 0.5 구간에서 더 이상 못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하면 618 구간 900밀리언까지 오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조정 온다면 236 구간 터치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특히나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메인 코인들 가격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알트코인 매수는 하시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고요. 최근 구간에서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미국 주식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트코인 현재 구간 잘못 잡았다가는 수익도 얼마 못 보고 손실만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핵심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트럼프의 발언 보면 나스닥과 코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국에 관세 145%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50에서 65% 인하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 100% 넘어가는 관세가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50%로 줄인다고는 하지만 50%도 역시나 작은 수치는 아니죠. 미국 하원 대중관세 부과 중국 견제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임기 동안 100%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야지 중국의 경쟁력 나아지고 미국 추월을 쉽게 못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가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단계적으로 관세 부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0%, 60%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물가 상승 하반기에 불가피할 정도의 수치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 상승했지만 여기서 V자 반등 올지 아니면 한 번 더 횡보하고 서서히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트럼프 코인 플러스 53%나 급등 오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거의 바닥 만원 찍고 2만원 2배 오른 건데 다시 조정은 오겠지만 단타 매수기에는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트루소셜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보면 2022년 상장에서도 고점 찍고 큰 하락은 나왔지만 쌍봉 정도는 나왔다가 재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오피셜 트럼프 코인 반등 이후 또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매수해서 단타로 접근하면 좋을 코인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밀어주는 체인링크 역시 21,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서서히 반등 오는데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핵심 라인은 121선을 보시고요. 거래량이나 강한 호재 있는 코인들은 121선 부근까지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121선 약간 돌파도 가능한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체인링크 2021년 비트코인 반등 올 때 여기 구간 주봉상 121선 돌파 이후 쌍봉 나오고 그제서야 하락을 시작했고요. 리플 역시 달러 구간으로 보면 18년 여기 구간 급락할 때와 비슷한데 당시에도 121선 뚫고 내려놓았지만 기술적으로 약간의 반등은 있었습니다. 리플이 법률적인 소송 호재는 종료되었지만 역시나 거래량 많고 이번 하락에 피보나치 0.5 구간까지만 빠지면서 여전히 투심은 살아있는 코인이다 볼 수 있고요. 대신 반등 왔다가 또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수익 보고 다음 저점 노리는 게 매우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솔라나 역시 120선 재돌파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안 떨어지면 작코인 거래량 트럼프 코인 포함해서 올라가면서 솔라나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는 거고요. 솔라나 여기서 120선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체인링크나 리플처럼 단타로 접근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격 내려오는 거 대비를 하시고 소액과 분산으로 투자하는 게 습관화돼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번 상승 온다고 해서 200달러 이상 구간에서 물리게 되면 다음에는 손절 말고는 정답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2005년 상장된 골드 ETF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2005년 상장되고 2006년 여기 고점 찍은 다음 마이너스 30%나 빠졌습니다. 당시에 나스닥하고 커플링으로 빠졌던 건데 다음에 반등은 했지만 전고점 못 넘기고 또다시 저점 갱신했고요. 비트코인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7만 달러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20년처럼 마이너스 70% 이렇게 폭락오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 이번 하락에 확인이 된다면 낮아지는 연준의 금리로 인해서 나스닥하고도 디커플링 점차되면서 골드 ETF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골드 ETF가 비록 2010년 마이너스 50% 대폭락 온 적은 있었지만 그 전까지 5배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 조정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